자, 1번 문제. 다음은 금정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다. 그 다음 회사 등록 메뉴에 지금 메뉴라는 말을 해줘요. 칠판 보세요. 회사 등록 메뉴에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1번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2번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에 클릭해라라고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18점 문제 1번, 2번, 3번은 하나, 둘, 셋 얘는 안 나올 거고요. 넷, 다섯, 여섯 얘 안 나오고요. 이 6개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을 클릭하더라도 앞에 문제는 6개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끝이 나요. 자,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앞부분의 18점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클릭해라고 지금 같은 문제는 찍어졌죠. 자, 찍어져서 이제 회사 등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일단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찾기 쉽고요. 우리가 지금 시선이 이쪽에 머물잖아요. 이쪽에 맞죠? 얘도 틀린 적이 있습니다. 얘도 틀린 적이 있는데 현재 문제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저 말이 여기에 나오죠. 실기 실무시험 바로 밑에 보면 개인기업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은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답은 일단 사업자 번호 요것을 6210113464 그대로 그냥 그 위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엔터 치고 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고쳤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종목 장난감이 아니라 문구 및 잡화 오타 치시면 틀린 것으로 간주돼요. 세 번째는 사업장 소재지죠. 여기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50번 길 그대로 치셔도 되고 내려서 치셔도 되고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하면 3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배점이 6점이에요. 6점인데 점수 채점을 2점, 2점, 2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 시험에도 3개였어요. 이번 시험에도 3개였어요. 이런 식으로 3개 또는 2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개. 고치는 것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시험은 2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끝내고 풀이를. 자, 2번 문제. 문제 보이시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지금 문제에서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라는 말이 나왔고, 1차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는 여기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정보에 관련된 것은 여기, 이 땅콩 모양, 여기에서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절대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또한 이쪽 재무상태표랑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조금 덜 틀려요. 손익계산서가 잘 틀려요. 틀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했죠. 기말 땡땡 재고액에 대한 수정. 기말 땡땡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에 대한 수정은 어디서 수정하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쳐라 라고 해놓고는 얘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잘 틀려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라는 문제를 보면 일단 마음속으로 안심 조금 합니다. 근데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라고 하면 약간 흠칫거립니다.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문제에서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대차 차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기 대차 차익이 없어졌으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우측 하단에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맞추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고칠 거는 뭐냐면 여기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이 지금 1,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 당좌예금 있는 것을 못 찾겠어 하시면 여기에 당좌라고 치고 엔터 치고 엔터를 치면 해당 칸으로 가요. 그래서 혹시 못 찾으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1,300만 원. 그 다음 가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가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죠. 고쳤고 그다음 단기 차입금이 없죠. 제일 하단에 단기 엔터 차입금 엔터 여기에 1,500 하고 엔터 딱 치는 순간 우측 하단에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찝찝하다는 거죠. 이 번호가 왜 정렬이 안 되어 있네 하시면 여기 위에 상단에 조회 누르시면 정렬이 되고 또한 나갔다 들어와도 정렬이 되고 정렬 안 시켜도 문제의 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됐지요? 자, 이번에는 여기 거래처 추가 입력입니다. 일단 1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문제 3번 풀이하겠습니다. 신규 거래처 FD노 뭐 어쩌고 저쩌고 추가 등록하시오 라고 나왔죠. 소재지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 생략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인터넷 때문에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자, 이런 말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에 진입을 해서 거래처 등록 문제는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클릭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여기 가서 지금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30945046 30945046 이 번호는 여기 보시면 화면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30945046은 일반 거래처 번호 칸이고 혹시 넘어가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니까 그때는 이 옆으로 가야 되는가 의심 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상 이제 이런 거죠. 지금 97999 되어 있는데 뭐 98000이라고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띄웁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옆 칸으로 가시면 됩니다. 옆 칸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3094 공짜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회사 이름은 FD노 가로 열고 주 그다음 거기 보니까 거래처 유형이 매입이라 되어 있죠. 여기를 매입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 자, 문제에서 매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2088-14446 이때 다시 그러니까 208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은 그 다음 업대 및 종목이 도소매 문구 주소 경기도 울라울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하나 더 내려가서 빈 공간에 클릭을 하시고 5046 엔터 여기는 태양금속 가로 열고 주 엔터 지금 여기는 또 매출이죠. 여기 매출에 선택해 주시고 올라갔어요. 화면이 2081-51306 대표자 박서영 엔터 업대는 도소매 건축자재 오타 치면 감점입니다. 전라북도 울라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거래처 등록에서 주의할 점은 코드 번호가 혹시 이 범위 내에 있지 않았을 때 다른 칸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 최근에 요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업체 담당자 연락처 있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칸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제시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담당 거래처에 들어와서 이메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했어요. 13번에 조회 등록에 클릭을 해서 담당자 메일 주소 부분에
제가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 주의할 점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2번 문제, 대장 과목 및 적요 등등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형식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를 클릭해라라는 말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지? 근데 이제 연습 많이 해보면 어디 클릭하는지 아는데, 혹시 처음에는 연습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클릭해보면 되지 뭐. 6개 중에 하나인데. 이해가시죠? 적어도 얘 아니면 요거겠지라고 이제 함축이 되거든요. 사용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도 클릭 한번 해보고, 여기도 한번 클릭해보고,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일단 내용은 여기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곳에 클릭을 해서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얘를 알려줬죠. 이 830번 소모품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소모품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랬을 때 얘는 조금 더 수월한 편이에요. 왜냐면 830이라고 치면 그 자리 가니까.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말이 나오면 내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찍어주고 찾아야 되는 조금 수고스러움이 있고요. 지금 커서가 여기 왼쪽에 어느 곳에 클릭을 하든 간에 여기서 대기 상태에서 830을 치시면 830번으로 갑니다. 아니면 처음에 있는 우리 처음에 101 위치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눈 크게 뜨고 쭉 내리셔도 되고 어쨌든 830번까지 가시면 돼요. 맞죠? 가장 수월한 방법은 여기 선택한 상황에서 830 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 같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소모품비라는 말을 해주면 여기를 클릭해서 오른쪽 화면에서 찾아가는 게 좋아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안의 소모품비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저 오른쪽 화면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요. 점프 딱 됩니다. 맞죠? 여기서 이제 휠을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바로 소모품비가 이렇게 보이죠. 번호가 안 불러졌을 때는 이제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고 적요 등록은 이제 주의할 점.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착각을 한 거죠. 대체 적요에 4번에 넣으려고 했더니 4번에 어떤 글자가 들어와 있죠. 자, 이러면 좀 의심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넣으려고 하는 칸에 지금 무엇이 있네? 그러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넣었는데, 여기에 지금 4번 넣을 건데, 문제는 현금 적요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1, 2, 3인데, 문제는 현금 적요 5인 거야. 번호가 순서대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 바로 입력해도 돼요. 현재 문제는 4라고 했기 때문에 4라고 하고, 장기 올라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답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겁니다. 일단은 찾아가는 거. 자, 두 번째는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서 바꿉니다. 여기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측 상단에서 바꾸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름 바꾸는 거 시험에 나온 적이 나오고 성격 바꾸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3번이 현금 적요 바꾸는 문제가 나오고 4번이 대체 적요가 바뀌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름 바꾸는 것과 성격 바꾸는 것과 현금 적요 바꾸는 것, 대체 적요 바꾸는 것, 이 네 가지 정도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틀린다고 하면 이름 바꾸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름을 여기서 바꾸려고 하거든. 여기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바꿔야 되고 빨간색은 이름 바꾸지 말라는 뜻이죠. 맞죠? 빨간색 문제는 한국 세무사의 문제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빨간색 클릭해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막혀져 있을 때 컨트롤 F2 누르면 풀려요. 이 컨트롤 F2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F2 다 눌러보면 되지 뭐.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풀려서 입력은 가능합니다만은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아침에 흥분 상태네. 왜 흥분 상태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할 예정인데요. 일반 전표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부터 8번까지 한 방에 다 풉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 8번까지 한 방에 다 풀고 다 하신 분은 이론 넘어가서 풀고 계십니다. 1번부터 8번까지를 한 방에 풀이할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서 해야 시간은 대충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푸는 시간은 3분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잠깐만 보세요. 1, 2, 3, 4, 5, 6, 7, 8을 손으로 다 쓰고 입력을 쫙 하는 게 빠를까? 1번하고 입력하고 2번하고 2번 입력하고 3번하고 3번 입력하는 게 빠를까? 2번이 빠릅니다. 2번이. 왜 그러냐면 손으로 다 풀고 입력하면 또 입력할 때 또 풀어요. 또 문제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입력한다고. 그냥 액면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민한다고. 그러면 두 번 푸는 문제 격이 되니까 1번하고 1번 입력하고 2번하고 입력을 이렇게 연습하시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 하신 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 1번 문제. 업무용 오토바이 주유비를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카드죠. 어느 카드죠? BC카드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차면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오케이. 차량 유지비. 우리 시험은 전부 다 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500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 2급은 굳이 판이라는 글자를 쓸 필요는 없지만, 차량 유지비 800번대 쓰셔야 되고, 금액은 얼마냐면, 오케이. 2만원. 대변인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때의 거래처는 BC카드. 실제적으로 답을 보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좀 미숙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여기에 7, 엔터, 13. 차변에 차량, 엔터. 여기에 요 500번대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800번대 가서 엔터. 거래처는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거래처로 등록한다면, 얘는 금정주유소여야 되겠죠. 맞죠? 금정주유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2만원. 대변에는 미지, 엔터, 여기에 BC, 엔터. 그 다음 방향키 아래로 한번 탁 해주면 이제 저장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토지 2천만원, 토지 취득세 92만원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오케이, 포함시킨다. 당좌 수표를 발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이 되죠. 그래서 토지 포함시킨다. 2,092만원 잡아주어야 되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금액이 2천만원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다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2만원 이렇게 잡고, 맞죠? 거래처 적을 게 없네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날짜 변경 8월 12일. 손으로 적는 건 제가 조금 생략할게요. 차변에 토지 잡아주고 금액은 20920 플러스 대변에 당좌 예금 따다다당 20 플러스 엔터 대변에 101 하고 방향키 아래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9월 11일자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컴퓨터의 계정 가방이 뭐죠? 이때는 인출금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 엔터. 저 원래는 인출금도 거래처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쓸 필요가 없고, 대변에는 국민카드니까 미지급금 맞죠? 엔터 여기에 국민 엔터 여기 국민카드를 쓰지 않으면 감점 1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금정문구는 소유한 창고를 이제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당좌 수표로 받았다. 쉬운 것부터 가는 거예요. 당좌 수표로 받았다는 것은 누가 준 건데요? 타인이. 그러니까 얘는 답은 현금. 오케이. 요거 현금 키치 내셔야 되고, 여기도 중요한 힌트가 7월 1일 날 지금 이미 또 뭐 하나 잡혀 있습니다. 맞죠?
7월 1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갑니다. 선수금. 이 문제에는 선수금이라는 놈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 상단에 보는 것보다는 하단에 보시면 여기 요런 데 클릭하면 하단이 바뀌죠. 하단에 선수금이 대변에 있죠.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얘가 무조건 차변에 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문제는 일단은 힌트를 먹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수금이 일단은 이유 어떻든 간에 차변에 100만 원이 일단 들어옵니다. 그리고 팩트가 하나 더 있죠. 당좌 수표로 받았다는 것은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하고 일단 금액 잘 모르겠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이 일단은 여기 적히겠네요. 맞죠? 보증금 1000만 원 여기 적히겠고 흐름상 현금이 900만 원 차변에 적히고 고객한테 받은 보증금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고 거래처를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1일자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위치 파악을 차변에 일단 선수금은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선수금의 거래처는 민철산업으로 잡아주시고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 차변에 현금 잡아주시고 900만원. 자, 대변에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10014. 이 거래처가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래입니다. 한 개라도 놓치면 감점 1점. 둘 다 놓치더라도 아마 감점 1점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래처 감점은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계약 기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건 인도일이고, 계약 기간은 안 나와 있네요? 맞죠? 일단은 이제 고객 궁금해. 예를 들어서, 고객 궁금하면, 여기 이제 한국 세무사회로 가보는 겁니다.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가서,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 있죠? 화면을 좀 가릴게요. 여기 공지사항 있죠? 여기에 가서, 해당 회차로 가는 겁니다. 해당 회차가 90회차. 90회차에 가보니까, 여기, 확정 답안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90회 자격시험 확정 답안 발표. 여기 클릭해서 전산세무가 이쪽입니다. 전산회계 들어가서 회계 2급이죠? 지금 회계 2급에 지금 질문이 문제 4번에 몇 번이죠? 문제 3의 4번 여기 나오네요. 아무도 그런 질문 한 사람이 없네요. 있으면 이제 이의제기를 해서 뭐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따집니다. 따지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대여금 쓰는 걸 하지 마세요. 시험에 장기 뭐라고 했죠 금방?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장기 임대보증금이 있네요. 자, 장기 임대보증금 쓰지 마세요. 예, 좀 애매합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10월 20일자 판매용 문서 세단기. 판매용 정답은 얘는 상품입니다. 판매용 문서 세단기 얘는 일단 상품이고 업무용 문서 세단기는 얘는 비품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품은 외상매입금 써야 되고 비품은 미지급금 써야 되고 맞죠? 그래서 정답이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고 잠깐 칠판 보세요. 전표 쪼개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500만원 쓰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점포 문구 쓰고 또 밑에 가서 차변에 비품 1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점포 문구자 이렇게 썼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쓰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지금 현재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두 개의 전표로 입력이 됐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차변 대변이 숫자가 동일해지면 자동으로 끊어져요. 찢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전표가 지금 찢어진 거죠. 맞죠?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은 차변에 500, 100 먼저 입력하고 대변에 500, 100 이렇게 입력하면 안 찢어지는데 지금처럼 입력하면 이 문제에서 문제 요건에 부합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호를 일치시키면 됩니다. 1번으로 다 일치해야 되고 뭐 5번으로 다 일치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위에 보면 번호 수정이라고 있죠. 번호 수정을 누르시고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번호 수정 누르고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여기가 클릭이 안 돼요. 번호가 클릭이 안 돼요. 자, 번호가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번호 수정을 누른 상태에서 예를 해서 1, 1 이렇게 하면 이제 일치가 딱 되는 네 가지가 묶여버렸죠. 자, 지금처럼 찢어지는 문제의 예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회차는 찢어지는 문제가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질문에 대한 한국 세무사의 답변 한번 볼게요. 여전히 이제 그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질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전표가 찢어졌는지 찢어지지 않은지조차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 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하고 입력을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차차 대대로 입력하면 찢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례차례에서 전표가 찢어졌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틀렸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때는 문제에서 이제 일러줬으니까. 자, 11월 19일자 경영자금 1억 보통예금 단기 대여금 뭐 이체 수술 현금 지급했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1억이 보통예금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일단 1억 잡을게요. 그 다음 현금도 나갔네요. 대변에 현금도 나가고 금액은 1,500원 여기 잡았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 대여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 얘도 지금 딱 보니까 전표 찢어지는 붕괴네. 1억, 1억, 1,500, 1,500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도 찢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대전상사 얘는 1억이죠. 1억으로 잡아주시고 차변에 이제 얘를 뭐라고 하죠? 수수료는 무슨 이런 친절함이 다 있어. 금융비용이 뭐지? 보통 금융비용은 이제 900번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900번대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900번대 쓰는 것은 단기 매매 제거 매입 시만 쓴다 했으니까 800번대 한 것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900번대가 맞는 말이지.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일러드렸을 때 900번대는 단기 매매 증권 매입 시만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조금 인지하고 계세요. 근데 금융비용은 900번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답은 둘 다 정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또 이것도 이의제기 한번 보면 좋죠. 이의제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처음에 답은 900번대로 갔다가 이해가시죠? 처음에 답은 900번대로 갔다가 800번대도 맞은 것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된 거죠. 800번대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12월 12일자. 일종 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이 이제 불량품 하면 생각나는 게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이제 섞여 있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쉽게 섞여 있죠. 그래서 반품되어 갖고 외상 매출금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 원래 차변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먼저 보낼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보내고 거래처는 일종 상사. 금액은 20만원. 자, 여기서 이야기야. 차변에 여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환입 및 애누리. 여기서 어떤 매출? 그렇죠. 요거 번호 틀리면 틀린 겁니다. 이 번호는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얘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쓰고, 상품 매출이라고 쓰고, 취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일중 상사, 마이너스 20만원 또 사실은 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로 쓰지 마라. 그런 말 없잖아요. 얘도 정답.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 지금 여기 있는 매출 환입의 애누리 자체도 차변에 상품 매출로 써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얘도 지금 정답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외상 매출 환입의 애누리 안 써도 정답 처리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 여기에서 얘를 차변에 상품 매출로 써도 정답이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재 문제 출제 의도자는 얘를 의도한 겁니다. 얘를 의도한 거. 네, 요거는 채권 채무 거래가 아니에요. 채권 채무 거래가 아니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는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감점인데 안 써도 되는데 썼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모르겠다. 애매하다. 쓰면 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게 애매한데 엉뚱한 거 쓰면 틀렸다라고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4년간 수업을 해본 결과 채권 채무 거래에서 우리가 거라는 연습하잖아요. 다 돼요. 웬만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모든 걸 거래처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채무 거래를 구분하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걸어갈 때 그림자를 안 밟고 걷는 연습 해봤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의식적으로 걸을 때 그림자를 피해서 걸어요. 그게 이제 습관의 무서움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공부할 때 채권 채무 거래만 넣는 연습하는 거랑 실무에서는 거래처 다 걸린다 했잖아요. 실무처럼 연습을 하면 시험 칠 때도 거래처 다 걸어요. 그러면 시간적 손실을 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험 모드로 학습하는 거랑 실제 실무로 학습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학습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실무 연습 막 하다가 시험장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거래처 다 걸어요. 그 조교까지 막 넣고. 왜냐면 안 넣으면 찝찝하거든. 그런 게 있으니까 시험 모드에서는 좀 안 적는 것도 연습입니다. 자, 12월 15일자 가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자, 이때 운반비의 계정 과목은 뭘까요? 그렇죠. 계정 과목 어디에? 상품에 혹시, 시험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거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 설명 듣는 게 좋겠죠? 차변에 쓰는 금액은 100개의 만원을 쓸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100개의 만원을 곱한 상태가 100만원이죠. 맞죠? 거기에 더하기 5만원 이렇게 하면 105만원이 되는 거죠. 맞죠? 저기에 10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 외상매입금 맞죠? 외상매입금 거래처에서 걸어야 되죠? 이때는 양촌상사 금액은 얼마? 100만원 대변에 101 이렇게 하면 정답이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입력하는 거 보면 제가 번호로 막 입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거 연습하면 돼요. 진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바드럼, 지급보험 이런 것들. 연습하면 돼요.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습관적 동물이라고 조그만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상대적으로 좀 느려요. 이렇게 시험 칠 때 손가락이 굵어서 그런지 워드 치는 것이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조금 했는데 시간의 단축이 훅 돼요. 시간이 진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 지금부터 이제 오류정정 문제입니다. 오류정정 문제는 힌트를 주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잠시만 들어보세요. 8번하고 지금 현재 8번까지 하고 여기 이제 9번하고 10번이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일반 전표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 했냐면 해당 문제에 다른 날짜가 있으면 다른 날짜 가라 그랬잖아요.
얘가 딱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접근 방식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오류 정정 문제는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는 문제는 지금 8월 11일 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문제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지금 저 하는 행동 따라하세요. 8월 11일 갑니다. 여기 갑니다. 자, 갔습니까? 자, 갔죠? 문제를 읽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얘를 먼저 해석하고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제 말 들으셨죠? 자, 얘를 해석을 속으로 하세요. 지금 얘를 보통예금 차변, 배상매출금 대변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하시고 대충 어떻게 해석이 하든지 해석을 하시고 가장 간단한 해석은 들어오고 나가고 해석하시고 문제를 읽고 다시 풉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시작. 두 문제 다 그렇게 해주세요. 두 문제 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8월 11일자에 가서 해석을 한번 해봤더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래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를 이제 할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자, 할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인데 얘는 매출 할인인 것 같아요. 매출 할인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차변에 위치를 합니다. 약간 손질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297만 원이 입금된 게 확인되었죠. 그러면 얘 돈이 이제 297만 원이 확인되었고 얘가 297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매출 할인의 위치는 파악이 됩니다. 자, 300만 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300 이렇게. 그 다음 차변에 돈이 3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가 매출 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매출 할인 대빵 많아. 그러면 위에 상품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를 확인해야 돼. 문제가 좀 있네요. 상품 매출이라는 말이 없네. 맞죠? 근데 회계 2급에는 일단 제품 매출이 안 나와요. 이게 회계 1급 문제였으면 진짜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도로 일단 제품 매출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2급에는 상품 매출로 가서 엔터 해줘야 되는데 406번에 가서 선택을 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403번으로 가서 확인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거래처는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1월 29일자 문제입니다. 11월 29일은 선택하고 일단 먼저 갑니다. 오류 정정 문제는 무조건 갑니다. 위에 거 읽기 전에 아래 것을 먼저 읽습니다.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이고, 임차료가 돈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들고 다시 문제를 봤더니 임차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나도. 실제로 보통예금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거네. 그러면 얘가 지금 차변으로 와야 되고요. 얘가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죠. 맞죠? 완전 거꾸로 썼네요. 그래서 얘를 대변으로 보내주고 임대로 바꾸시고 지금 여기 임대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400번대도 있고 여기 900번대도 있잖아요. 400번대는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품 매출처럼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400번대 매출은 주요 매출이에요. 주요 매출이. 그런데 우리 회사는 문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미 전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이렇게 말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번대 임대료를 쓰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900번대 임대료를 쓰는 것이 맞고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바꿔주시면 되고 혹시나 적요가 틀렸다고 해서 적요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지금 안정에 임차료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굳이 거기는 채점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400번대 임대료를 썼다라는 사람은 없네요. 맞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점표 총 10문제. 10문제 중에 유효 숫자는 2개 틀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8번까지가 아니라 10번까지 보고 유효 문제는 2개 틀리는 거예요. 2개가 안 틀려졌, 2개 이상 틀렸다 하시는 분은 일반 점표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6번에는 1결 먼저 나누는 겁니다. 1번은 1, 2번은 1, 3번, 4번은 3번, 4번은 이제 주는 문제고 1번, 2번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1번, 2번에 입력하는 장소는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결보다는 먼저 1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문제 풀고 나서 3번, 4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번 결산의 현재 별이 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을 가고 금액은 이제 625빵빵. 난 차변에는 받았다 안 받았다. 미수 수익 이렇게 잡는 것이 맞겠죠. 요거는 지금 별이 상사라고 적는 것이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답지에는 거래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적었습니다. 저라면 받아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요게 또 따지고 보면 채권 채무 거래에 들어가는데 기간이 아직 미경과가 되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2번 문제는 이제 바로 밑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예금에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조회를 해줘야 돼요. 조회를 해줘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조회까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재무상태표에 가서 조회를 해도 되고 거래처 원장에 가도 조회를 해도 되는데 얘는 거래처 원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은행의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는 12월 말일자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냥 엔터로 치셔도 상관이 없고 계정과목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하나은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은행에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마이너스 6352000이라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조회해서 하는 문제도 간혹 나와요.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에 가서 근데 어디에 들어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이제 거래처 원장이다라는 뜻이지 계정별 원장에 가도 아마 있을 것이고 재무상태표 가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은행에 잔액이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635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근데 문제에서 제시해 줬죠? 제시해 줬고 이만큼을 인시켜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보통예금 업 시켜야 되죠. 맞죠? 인시켜야 되고 차변에 6352 이렇게 하면 6352000이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와서 잔고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가서 여기에 하나은행 이렇게 지금 현재 답은 되어 있는데요. 제 마음은 여기도 하나은행 넣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계정별 원장에 거래처 원장에 조정이 됩니다. 실제 정답은 여기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상은 이것도 적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젠 3번과 4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메인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이 상황에서 엔터로 들어갑니다. 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진입은 끝났어요. 되셨습니까?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칠판 잠깐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여기 차량 운반구가 비분 두 개네요. 여기 두 칸에 해당되는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25만원 아래 15만원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불러오는 게 맞는 FM인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맞죠? 원래는 여기 클릭하고 여기 결산 반영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맞는데 시험용은 지금 고정자산이 등록 안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 250 플러스 센터
여기에 15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보면 또 위에도 있죠.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위에 거는 500번대예요. 500번대라는 말은 우리가 학습할 때 복리후생비 제 여기서는 감가상각비 제인 경우에 여기 입력하는 거고 아래는 800번대입니다. 아래는 800번대는 일명 판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개정 과목이 감가상각비 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제는 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입력하면 안 되고 아래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에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이다.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여기 칸 있죠.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얼마라고 입력하냐면 500이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가로 열고 단 전표 입력해서 구분으로 결차 결대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결차 결대로 됩니다. 여기서 작업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결차 결대가 자동으로 됩니다.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결차 결대로 입력하시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문제는 그냥 차대를 하든 결차 결대를 하든 상관이 없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결차 결대로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결차 결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입력하는 자료는 전부 다 결차 결대가 됩니다. 여기 500이라고 하고 엔터 칩니다. 끝. 자,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클릭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전표 추가를 클릭하지 않으면 3번과 4번은 빵점이에요. 전표 추가를 하지 않으면 얘를 클릭해서 여기 추가하겠습니다. yes. 전표 추가합니다. yes. 그러면 추가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결산 후 금액이 이렇게 바뀐 것이 보여집니다. 이 숫자가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105-660-000 대변의 상품 105-660-000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확인하는 작업은 실제 시험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좀 든든하죠. 여기 12월 31일자에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 여기에 상단에 조회를 누르시면 촥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도 좀 들어온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놔두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안 지워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요구했던 것이 요 두 개죠. 요렇게 두 개. 이 두 개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여기에 보면 800번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 당연히 편이고 여기에 결차 결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얘는 결차 결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니 얘가 아니구나 얘구나 얘를 자 얘를 결차 결대로 쓰셔야 되는데 써져 있죠. 써져 있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여기 조회 있죠. 12월 31일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조회 문제 가는데 조회는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적어 놓을게요. 조회 문제는 여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총계정 원장에 한번 가봅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가보시고 여기는 재무상태표에 가봅니다. 사실은 어디 들어가도 나와요. 그런데 추천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손익계산서 가면 나오겠는데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답을 어디 적냐면 프로그램 왼쪽 하단에 보시면 답안 저장하는 부분 그 1호 문제 넣는 곳 있잖아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세 문제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꼭 찍찍이 원위치. 자, 1번 문제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이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지. 현재 답지에는 월계표에 가서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총계정원장에 가도 될 겁니다. 총계정원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1에서 3까지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이렇게 401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되죠. 어느 것이 가장 많아요? 3월. 정답은 3월 6250000 이렇게 조회하면 정답이 됩니다. 차이예요? 그러면 정답은 요거랑 요거 차이 3700000. 37 정답은 3700000. 이 자료 어디서 날라온 거죠, 이거? 이 자료 어디서 날라왔죠? 일반 전표에서 날라왔잖아요. 못 찾겠다. 깨꼬리. 일반 전표 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전부 다 합해서 빼면 되지 뭐. 맞죠? 변경 보이십니까? 자, 지금부터 꿀팁입니다. 꿀팁. 정말 못 찾겠다. 여기 원래 원서라 해야 되나? 원본에 오면 됩니다. 누르시고. 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3월까지 하면 또 계산하기 귀찮을 수 있으니까 11, 22, 33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월 할게요. 1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못 찾겠다 했을 때 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계정 과목별로 정렬이 팍 돼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눈을 좀 크게 뜨고 쫙 돌려보면 상품 매출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맞죠? 물론 좀 노가다지만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얘 값이 얼마인지 나와요. 이해가시죠? 뭐든지 여기는 답은 다 있죠. 사실 여기 답이 다 있겠지. 그 다음 2월부터 2월로 가서 들어가서 계정 과목 떡 클릭하면 상품 매출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답은 맞춰집니다. 현재 답지에서 요구한 건 또 뭐냐면 월계표 가라고 했는데 월계표 가보면 여기 월계표 가보면 얘 답은 어떻게 되냐면 1월부터 1월까지 가서 상품 매출에 관련된 이 값 3826000 적고 현재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2월부터 2월까지 가서 상품 매출 이 값을 적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월부터 3월까지 해서 적고 빼기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답지에 보면 답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월계표의 상품 매출을 1월, 2월, 3월 각각 조회를 해서 각각 들어가서 이거보다 총계정원장이 좀 쉽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총계정원장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2번은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이번에 재무상태표에 가서 몇 달로 조회하면 되죠? 6월달. 그리고 장부가액이니까 비폼에 가서 자 1번, 2번, 3번 얘가 답입니까? 얘가 답입니까? 얘가 답입니까? 3번이 답입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가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맞죠? 정답은 72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저는 손익계산서라고 했죠? 손익계산서에 가서 몇 달로 조회합니까? 6월달로 조회를 합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 7번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제가 그었을 때 얘가 상품이라는 그 T 계정의 기초 여기가 단기 여기가 기만 상품 계정에서는 여기가 매출원 그러니까 판매 가능한 상품이 뭐죠? 이거죠. 기초가 2개고 단기가 8개 사왔다라고 하면 판매 가능한 숫자는 10개죠. 여기서 판매 가능한 숫자는 얘죠. 정답은 52 960 000 이게 정답입니다. 얘를 보시면 안 되죠. 오른쪽은 전기입니다. 오른쪽은 전기이고 단기. 제 생각인데 3번 답을 푼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도 들어. 물론 제가 손익계산서라고 말씀드렸고 안 드렸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답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답지는 여기 보시면
6월 말에 재무상태표에 가서 당기 상품 잔액 또는 6월 말에 합계 잔액상표에 가서 차변 뭐 이렇게 해라. 좀 어렵어요. 맞죠? 아, 6월 말에 당기 그렇네. 재무상태표에 6월 달에 상품 잔액도 판매 가능한 것이 맞네. 맞죠? 요 값이 답이 되네, 그냥. 아, 요것도 답이 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판매 가능한 거지. 맞죠?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기 70점이 만점입니다. 70점이 만점. 이렇게 해서 90회 전산회계 이익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다 뜯어봤습니다.